네, 오늘의 마감 종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강보합 안에서 0.23% 제한된 상승이고요. 2,647.65포인트 종가 형성. 코스닥은 반면에 0.84%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애플, 테슬라 충격에도 잘 버텨줬던 성장주들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몇몇 개 종목을 제외한다면 대다수가 파란불을 켰고 이로 인해 863.36포인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어제는 시총 상위에서 많은 종목이 빨간불을 켤 때 나홀로 파란불이 보여줬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였는데요. 오늘은 보합에서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4%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18만 5천 원. 어제 거의 급등세를 실현하면서 오후장의 탄력도가 컸었는데 오늘은 일단 수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더 거셌습니다. 엔캠 6% 내림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약세,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낙폭이 컸던 오늘의 대표적인 종목도 볼게요. 앱클론이 20%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이 누가 될까?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비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후보를 거론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앱클론이었죠. 오늘 19% 내린 17,1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위클리 옵션이어서 계속 동시효과 구간 그리고 마감하고 종가가 바뀌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에코앤드림은 11.97% 하락하며 72,0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PSK 홀딩스, PSK 오늘 다 같이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는 로봇과 관련된 또 IPO 기대주, 종가도 체크해 봐야겠죠. KNR 시스템 보겠습니다. KNR 시스템의 경우에는 오늘 거의 더블로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따따블은 못했고요. 그리고 100% 넘는 상승을 장중에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로봇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KNR 시스템의 종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 보죠. KNR 시스템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봇 내에서 유압 로봇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KNR 시스템이 국내 유압 로봇 시장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를 최근에 제작을 했어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는 극한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유압 로봇 시스템의 성장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 유압 시스템의 경우는 고출력에서도 효율적으로 또 실현할 수 있고 과부하에 강해서 내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기업 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진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실제로 글로벌 유압 로봇 시장은요, 2022년 12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연평균 한 13%가량 매년 성장을 하면서 2027년의 경우에는 242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오늘 새내기 주라서 바로 종가를 보여드리진 못했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네. 오늘 KNR 시스템 종가는 어땠는지 오늘 첫 거래일의 성적을 본다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종가 27,050원, 100.37% 상승 좀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고가가 38,300원 형성 이후에 장중 차익 매물을 좀 소화를 했었고요. 2시 5분경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을 좀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굉장히 성공적인 상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상장 전 시총이 1,467억 원,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한 2,700억, 2,800억 원 정도로 좀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고평가 논란에 관련된 이슈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 오늘 이후 내일도 상승 기조 안에서 좀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은 조금 주목해야 될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 설명서 안에서 실적을 좀 저는 눈여겨봤거든요. 지금 실적이 최근 3년도에 대한 실적 관점 안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수출 규모가 좀 더 감소된 측면들,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도 어떤 매출액들이 좀 더 감소되고 있는 여파들은 올해 공개될 수 있는 실적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은 상장 유지 영향과는 뭐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올해는 뭐 감사보고서 이후에 공개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는 좀 없겠지만 지금 투자 설명서 안에서 2023년도의 실적은 좀 부진했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만 갖고 좀 매수하기보다는 여기서 성장성을 좀 대비해 봤을 땐 2023년도의 최종 실적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름 그래도 오늘 장중에 10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성공적인 상장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쉬운 건
오늘 그 기대가 다 같은 로봇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표적인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파란불, 오늘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지금 또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라들었거든요. 워낙 AI 쪽 섹터가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로봇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넥스트 돌파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웨어러블 로봇,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조금 더 시장 영향을 좀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CES 2024 이후에 로봇주가 좀 조정폭이 좀 더 컸고 단기적 이벤트가 좀 부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 안에서의 좀 제약 효과가 있었고요. 연초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로봇 M&A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많이 심어줬지만 아직 가시화되거나 부각된 이슈가 좀 없던 그런 이슈들은 좀 있지만 지금 3월 한 중순 안에서는 엔젤 로보틱스의 IPO 수요 예측이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점을 기회로 해서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은 다시금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다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연중 안에서는 지금 6월 30일 이 LIG 넥스원의 고스트 로보틱스에 관련된 어떤 인수가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되면서 사업 전략들이 좀 공개될 수 있고 기중 안에서는 삼성과 LG의 오히려 지분 투자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저는 상반기 안에서 로봇주 다소 조정받고 있지만 순환 이슈는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웨어러블 로봇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를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로봇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다릴 만한 뉴스들은 많은 것 같은데 당장 시장에서 반응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넥스트 돌파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현대차는 0.4%의 내림세 25만 원의 장 마감을 반면 KB금융은 2.01% 상승하면서 7만 1,200원의 장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 두 종목 대표적으로 저PBR 수혜주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실적까지 더해지고 최근 하이브리드카 판매량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저PBR주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5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1월 들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요. 특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했죠. KB금융도 한번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저PBR이라고 다 산 건 아닙니다. 2월 동안의 스코어를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상사, 그리고 금융주들을 많이 샀어요. KB금융 역시도 1월 말부터 주가 탄력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줬고요. 수익률은 최근 3개월 동안 4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PBR 주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끌지 못했거든요. 우리 여기서 다음 무엇을 봐야 될지 은행과 자동차, 지주, 유틸리티에 집중됐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3월에도 유입될 수 있을까? 아니면 최근 기관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자동차 금융주에서 차익 실현한 기관 투자자들의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한번 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사님. 네. 다시 이들이 돌고 돌아 저PBR로 올까요? 아니면 저PBR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질까요? 저PBR 내에서 순환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5월로 앞당겨서 발표한다는 게 다뤄졌고요. 여기 더해져서 저PBR 관련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만약에 상법 개정안 부분과 연계해서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까지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지금 실적 기반으로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이 커질 수 있는 쪽으로 수급 같은 경우가 좀 더 몰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업종이 유틸리티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 부분도 있었지만은 여기 더해져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챗 GPT 부분에 직접적인 활용, GPT-3가 전기 같은 경우에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계획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버 에너지 소모를 공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전력을 보는 시각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매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당 기산일을 놓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 반응이 조금 덜할 수 있다라고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를 했지만은 그 부분을 놓고 외국인 매수는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면과 모멘텀적인 면에서도 저PBR 관련주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순환매가 연속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최근에 섹터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 저PBR주 누가 많이 매수했는지를 봤을 때 지금 선이 명확히 보이진 않는데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기관 대비요. 그럼 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샀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실제로 자동차와 금융 쪽의 최근 기관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꾸준히 사던 기관 투자자들이 2월 한 중순 말부터 자동차와 금융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순환매로 돌아올 것이다라고는 하긴 했는데 지금 자동차랑 금융에서 약간의 자금 이탈 흐름이 보여요.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사님? 다음 타자를 미리 골라주세요. 아마 자동차는 현대차 기준 PBR 0.8배, 기아 기준으로 1.2배 정도가 상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월별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차익을 놓고 은행주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추가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지배주주, 이 부분에 관련된 실제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 그다음에 기타 사업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들, 한화, 그다음에 SK, LG 이런 군으로 지금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6월에 상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통과와 함께 상속세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 PBR 관련주들의 수급 중심은 지주사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 다음 기대주는 지주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6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넥스트 돌파주가 저 PBR 안에서도 딱히 보이지 않고 로봇주 안에서도 딱히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두 분께 맡겨볼게요. 내 시가 공략주 무엇으로 공략하는 게 좋을지 먼저 변영인 대표의 시초가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예, 저는 레고캠바이오를 준비했는데요. 네. 전일 상한가 이후에 오늘 장중 7.3%대까지 낙폭을 좀 키웠다가 장 막판 2%대까지 낙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기대감들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항체약물 접합제 ADC를 항암제로 하는 이 회사입니다. ADC라는 것은 항체와 약물을 좀 결합시키는 메커니즘인데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 요소 안에 화학약물을 좀 결합시키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타겟인 암종만 공격하면서 치료하는 이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항암 치료제와 다른 메커니즘은 화학약물을 결합시킨다. 자, 이 관점에 대한 좀 차이는 좀 있고요. 근본 미국 암연구학회가 다음 달 이제 5일 개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기초 파이프라인 5종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과거 암젠의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좀 단행했을 때 여기서 이 기술 이전의 이 파이프라인 명칭이 임상을 거치지 않고 비임상 결과 데이터만 갖고 1조 6천억 원이라는 이 자금을 기술 이전했던 이력들 이 부분이 이번에 공개될 수 있는 기초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이 타깃과 암종 관련된 어떤 이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이 파이프라인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고 단순한 일회성 기대감이 아니라 학회 일정 안에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효과를 좀 얼마만큼 더 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반영시키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상에서 오늘 2.3%대 낙폭을 축소했다는 것은 시장의 기대감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이런 추세 기대감들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이 AACR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그라드나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변영인 대표는 레고캠바이오 다시 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 외쳐주셨고요. 목표주가 9만 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성은사님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무엇인지 또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DI잖아요. 화요일에 아마 이야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거든요. DI 오신 김에 리뷰와 함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DI 같은 경우도 이제 후공정단, HBM 이쪽에 관련된 검사 장비 부분 같은 경우에 납품도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목표가 같은 경우를 상향해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000원 정도까지 올려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볼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금은 반대적인 형태의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의 후공정 밸류 체인을 보려고 해요. 종목은 TFE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작년의 실적 같은 경우는 90억 원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50% 정도의 성장이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성장폭 대비해서 추가로 한 10% 정도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본 150억 이상이 가능한 체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서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삼성전자에서 CXL을 출시를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시장 중점이 흘러갔지만은 후공정 HBM 이 공정과 관련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TFE를 오늘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1차적으로 42,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 가격을 놓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제는 삼성향도 같이 보자 TFE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삼성전자 향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하나의 종목이 연결이 되네요. 목표 주가 42,000원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